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공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쭉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4, 5년 전부터는 아예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하죠. 새벽부터 일찍 밥 지어서 자식들, 손자, 손녀들 밥 먹여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럼 오후 한 4시, 5시 되면 돌아오죠. 그동안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오라.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지식을 넣고 오라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또는 손자, 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수업 중에 학생이 잠을 잡니다. 더러더러 많답니다, 상당히. 그러면 교사가 당연히 가서 그 잠자는 학생을 깨워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깨우지 않고 그냥 바로 직행한답니다. 왜냐? 가서 학생을 깨우면 그 학생은 얼굴을 한참 찌푸리고 딱 일어나서는 바로 선생님을 째려봐 버리고 그때부터 시비를 건답니다. 무슨 시비겠어요? 내가 고온히 부지런히 잠자고 있는데 당신 뭔데 깨우냐? 그런 의미겠죠. 또 수업 중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고 떠드는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답니다. 과거보다도. 이런 학생도 선생님들이 제지를 시키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도 가서 제지시키려고 하면은 뭔가 요즘은 사랑의 매도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가서 군밤이라도 하나 탁 먹이면 바로 그때부터 집으로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수업 중에 몇 대를 맞고 지금 기분 나빠서 집으로 가버릴란다. 이런 전화 오면은 부모들은 요즘 세상에 하나 둘 낳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율이 0.8이라 그러대요. 8이. 한 명도 안 나요 지금은. 이렇게 금지옥역 같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집에서도 때리지 않고 잘 키우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선생님이 때린다 하니 열이 나는 것이죠. 그럼 바로 학교로 아빠나 엄마가 수용차 타고 쫓아간답니다. 교장실로 가서 사실은 그런 건 또 괜찮죠. 교장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것은 또 순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바로 수업하는 교실로 바로 학병이 직행해가지고 거기서 선생님 멱살을 잡아버리고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란 것 우리가 몇 년 전부터 TV에서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미약하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초등학생까지도 제가 가르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감히 제가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교사 권한 중에 학습 지도권, 즉 공부를 가르치는 권한과 생활 지도권, 행동, 생활 이런 것을 또 바로잡아주는 생활 지도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가진 그 두 가지 중에서 생활 지도권은 벌써부터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고요. 학습 지도권 이것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떠들어도 잠자도 지지를 못하니 그에 정당한 학습권이 학습 지도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공부 열심히 보냈더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니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이죠. 그 다음 여기서 저는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 막둥이 딸이 경기도 어느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딸이 작년 아기가 즉 나 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5월 중간고사 때 학교에서 학병들을 한 20, 30명 오라고 하더니 시험 감독을 공동으로 같이 좀 해주십사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딸은 1학년인데 2학년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감독 들어 선생님이 전부 시험지 딱 나눠주고 나니까 그중에서 한 20명은 딱 책상에 엎드려서 잠자버리고 한 10명쯤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더랍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그 잠자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무릎 바르고 보호돼 있죠. 무릎 덮는 그걸 갖다가 머리에다 둘러 쓰고 자고 있더랍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옆으로 가서 못이야. 잠자는 건 좋은데 그거 좀 둘러쓴 것 벗어버리고 자야지 보기에 참 흉하다. 좀 그거 좀 도와다오. 꿈쩍 안 하더랍니다. 두 번째 해도 안 하다. 세 번째 해도 안 하게 선생님이 돌아오더래요. 결국 시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15분 전이 되니까 15분 전이다 하고 크게 선생님이 외치니까 잠자던 학생들 전부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찍더랍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 딸도 그 과정을 보고 와서 저한테 낱낱이 직접 얘기해 주는데 아빠 학교 가니까 지금 상태가 이래. 그걸 이제 알았어?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런 일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군사부 일체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임금과 선생님과 즉 스승이죠. 스승과 부모는 똑같아. 이런 걸 우리는 배웠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게 소중한 그런 분인데 선생님을 보고 요즘은 선생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쌤, 김쌤, 박쌤, 영어쌤, 국어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퍼져버리고 있어요. 요즘은 TV에서도 MC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참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유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교사는 시비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도 교사를 존중해야 되고 학부모께서도 교사를 존중할 때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열심히 공부 잘해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학생이 선생님을 시비나 걸고 짜증 부리고 선생님 하지 않고 쌤 해버리고 학부형 동안 내 귀한 자식 좀 어떻게 했다니 그러면 바로 교다로 가서 선생님 멱살 잡아버리는 이런 풍토는 정말 큰일입니다. 결국 그러고 나면 손해는 우리 자식들 바로 우리 부모들 손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는 잘해놓고 봐야 됩니다. 그 공부가 나중에 사회에 나서 얼마나 쓰임새가 있을지 하는 것은 그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성공의 방법은 성공의 길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세상이 너무너무 변해서 성공의 길이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지만은 또 공부를 해서 그런 소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특기 적성 교육이라고 요즘 한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특기가 있으면 또 다른 적성이 있으면 그 길로 나가서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업의 분야가 수백 개가 있으니까 말입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지금도 예나 제가 교단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단에 설 때도 학생들에게 첫째는 공부를 잘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다. 똑같은 양벽으로 야무지고 똑똑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 이런 의미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께서 첫 번째는 가정교육부터가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처럼 아빠 혼자 엄마 혼자 직장에 나가서는 먹고 살기가 자식들을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직장을 나가는 이런 시대에 그저 학교를 믿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된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선 가정에서도 요즘엔 매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법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때릴 수가 없죠. 가정에서도 사랑의 매도 없고 학교에서 사랑의 매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선 가정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과 부모와 임금 지금 대통령이죠. 이런 어른들은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래야 될 분들이지 그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가 학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단에 섰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여자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당시 정이라는 학생이 성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동명이인 많으니까요. 우리 고향 출신입니다. 고향 출신이에요. 그래서 쭉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가르치면서 보다 더 열성적으로 했더니 이 정이가
다른 과목은 그리 뭔데 영어 과목만큼은 1, 2, 3학년 통 털어서도 제1등입니다. 가장 잘하는 그런 학생.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은행알 굴려서 지금처럼 고등학교 가는 데니까 광주에 있는 모 여고에 이제 배정이 됐겠죠. 그런데 1학년이 걔들이 됐을 때입니다. 제가 조대 중에서 3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5월달 어느 날 그 정의가 가방을 들고 교복 입고 딱 우리 교무실로 들어오더니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정의가 어쩐 일이야? 딱 했더니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럼 앉아봐. 뭔데? 선생님 사실 오늘 시험이 끝나고 왔는데요. 중간고사가 시험 끝나기 전날 영어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투투를 소댓 캐낫으로 단문으로 다 주고 책도 그냥 주고 납부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럼 내가 되겠지.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동굴을 다독거리면서 토요일 금요일 혹시 시간 날 때는 제가 시내로 불러가지고 가서 유니짜장도 여러 번 사줬습니다. 열심히 자르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중간고사 말고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월말고사가 있어서 계속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1학년 말쯤 되니까 동구가 아마 전체에서 한 14등에서 17등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말이 됐는데 동구가 교무실을 찾아왔어요. 동구가 어쩐 일이 선생님 2학년 때도 저는 선생님 반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조회 때 아침 조회 때 종례 때 그렇게 보면 그냥 징그럽게 선생님 얼굴 봤는데 이제 다른 사람 쳐다봐야지 또 나 얼굴 쳐다보려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선생님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힘써 봐야지. 알았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때는 학년부장을 했으니까요. 또 1등부터 10등, 11등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한 거 딱 집었더니 제 반에 안 왔어요. 근데 동구가 수학 선생님 반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님 보고 저 공 출신 신 선생님이었는데 부탁해가지고 동구하고 비슷한 성적하고 바꿉시다니까 그거 좋아라고 아이 그러랍니다 하더라고. 왜냐 동구는 가난해서 그때는 납부금을 내야 할 때인데 납부금도 기한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넘어야 동구는 납부금을 가져왔어요. 그런 학생인 줄 아니까 그리 어려운 학생인 줄 아니까 그때는 사립학교는 학년에서 납부금 성적 1등이면 담임선생님에게 5만 원 상금 2등은 3만 원 3등은 만 원 이렇게 줬어요. 나는 동구 때문에 한 번도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구를 또 데려왔죠. 2학년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니까 동구가 7등을 하더라고요. 7등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바로 출근하는 길에 이사장님 댁으로 제가 갔습니다. 반가워 하더라고요. 반가우시면서 전에 이거 좀 먹어봐 하고 사실은 거기서 뭐 갈비찜을 주어서 제가 한 서너 점 밥은 먹고 갔지만은 그것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찌 왔는가 해서 이사장님 이러저런 양동구라고 1학년 때 제일 해령중학교 그 조그만 학교입니다. 115등 배치고사짜리를 제가 지금 1학년 2학년까지 끄고 올라가서 지금 이달에는 7등을 했습니다. 장학생들 10명을 제치고 7등을 했습니다. 그래 참 잘했네. 그래 어쩌라고 왜? 이사장님 이 동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보충 수업비도 진작부터 제가 면제시켜줘 버렸는데요. 동구 장학생 좀 꼭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왔습니다. 이 사람 장학생은 학년 말에 사정회를 했고 거기서 전부 떨어지고 되고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자네 5월인데 느닷없이 중간에 와서 장학생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이사장님 그거 압니다. 제가 충분히 알지만은 어쩔 겁니까? 공립 같으면 또 학교가 또 안 되지만 사립학교니까 이사장님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쌍한 아입니다. 시켜주십시오. 제가 딱 거기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사장님 정말로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오늘 출근을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딱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이 사람 봐 하면서 일어나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서무과장 지금은 행정실장에게 전화해서 김현욱 선생님 반에 일어나 있으니까 이번에 납부금 면제시켜줘 지금부터. 그래서 동구를 장학생 시켜줬습니다. 2학년 말 되니까 또 동구가 교무실 나와서 저대로 선생님 전 3학년 때도 선생님 반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동구 참 큰일 났네. 이런 일이 다 벌어지겠구만. 알았어 가봐. 또 노력해야지 별 수 있어. 그때는 내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동구가 또 내 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쭉 3학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2학기 때 되니까 동구가 그때는 인문계 자연계 있으니까요. 인문계에서 4등, 5등 하다가 나중에 3등도 한번 했습니다. 이제 3학년 말에 가을에
이박원서를 쓸 때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3명을 썼는데 저희 반에서 2명, 다른 자인계에서 1명.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께서 동구까지 4명을 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감선생님께 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동구는 이런 어려운 아이. 서울대 합격해도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1학년부터 세무대 목표를 줘갖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정성껏 마음을 써가지고 때로는 토요일날 광주 우리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 재워가지고 오고 나 입던 잠바, 나 입던 신발 이런 거 전부 다 주면서 이렇게 내가 갖고 가지고 결국 만들어놨는데 동구는 절대로 세무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에 서울대 3명 합격하고 세무대 동구 합격하고 육사 하나 합격 1명하고 공사 1명하고 이렇게 참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동구가요.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세무 임명을 받았고 근무하겠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니 하니까 그때 아마 일요일쯤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와서 주례 좀 서주십시오. 어디 서는데? 서울서입니다. 그래? 신부가 어디 사람인데? 전주 사람입니다. 신부가 뭐든 사람이요? 신부는 정보통신부에 근무합니다. 그래? 같이 공무원 하건데? 잘했어. 그래 동구야 약속할 거 있어. 내가 서울까지 가서 나 차비 써서 주례비 안 받고 나가서 주례해 주는데 그럼 내가 주례하면서 그 주례 말씀은 그 중간에 동구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내가 좀 낱낱이 예를 한 4, 5분 이렇게 3, 4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허락하면 가서 해주고 그러면 나 안 해줘. 선생님 괜찮습니다. 가서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앞에서 하객들 있죠. 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신부가 얼마나 흐느끼면서 아무튼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 놓고도 내가 과연 보람이 있는 것이었구나. 지금도 굉장히 참 잘 살고 있고 두 사람은 역시 동구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뭐 많이는 안 맞지만 제가 한 3차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국세청 세무서 이렇게 나왔는데 세무대학 출신이니까 역시 임지도 좋은 데를 받더라고요. 동구 나를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김현옥 선생님이 아니면 오늘날 양동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알기는 안 해? 알기만 알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좋겠지만은 뭐 지금 내 뭐 서울 살고 난 여기 사는 건데 동구는 추석 설 되면 언제든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조그만 선물을 보냅니다. 이래서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처럼 그 양동구는 동구 말 맞다나 선생님을 잘 만나서 사실은 세무대학을 간 겁니다. 이처럼 정의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고 잘 만나고 그게 아니라 그 영어 수업 시간에 잘못한 걸 20분 동안을 그냥 욕설을 해대서 결국 정의는 자기가 성공하는데 큰 참 결함이 됐었고 동구는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덕택이 결국 그런 좋은 학교로 간 거 아닙니까? 이쯤 얘기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제일 정확하고 빠른 길은 교사와 선생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그냥 새벽밤 먹여서 보내면 5시, 6시 여러분 퇴근 늦게 하는데 그 시간보다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능력, 적성, 특성 이런 걸 가장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하고 가까워지도록 만들면 선생님이 그 소질을 딱 발견해보면 그때부터 신경 쓰고 격려하고 따독거려주면 용기 받았고 분명히 시인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방금처럼 뭐 공무원도 되고 별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나 이 행정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이 무너져 버렸는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건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는 겁니다. 길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학생들 머릿속 가슴속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을 보면 그저 존경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야 그런 생각을 바꿔서 선생님은 임금과도 같고 부모도 같고 선생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그러려면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선에서 교장 선생님, 선생님 어떤 사람이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해. 왜냐? 학생들이 3분, 5분이 채 안 돼서 그냥 와글와글 해버립니다. 왜?
저 전부 저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저 내용을. 저 꼰대가 또 저런 말씀을 해?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십억 들여서 체육관 학교마다 지금 지어주죠. 여름에 겨울에 온풍기, 냉풍기 이런 거 다 해주죠. 요즘은 공기청정기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선풍기, 온풍기뿐만 아니라. 학비도 다 감면해주죠. 교복도 다 그냥 주죠. 이렇게 큰 혜택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이라도 없습니다. 전국에 드물지만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전국적으로 계속 유능한 인성교육 강사를 공모를 해가지고 이달에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운이 좋으면 10명이 됐건 그랬고 우선 광역 단체별로 그 인성교육 강사를 파견을 해서 그 다음에 기초단체별로 가서 이분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하는 직접 지금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750명까지 넣고 1학년, 2학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년 단위로 제가 합니다. 1학년 100명이면 100명, 또 그다음에 2학년 뭐 150명 정도, 200명, 300명까지 이 단위로 해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들이 이 어려운 것 어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쩜 되는데요? 25명, 30명께 반별로 들어가서면 안 됩니까? 나는 그런 시간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강의로 들어가는데 교장 선생님 10분만 틈내서 와서 저희 강의실에 들어가서 지금 뭐 200명, 300명 할 텐데 한 5분간 이렇게 들어보고 학생이 떠들고 잠자서 안 되겠네. 그러면 저한테 딱 손가락질만 하면 제가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포기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걸 10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는 더 열심히 학교 폭력이 있은 뒤부터는 이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장악하고 지금 현재 강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할 때요 60분이 아니라 나는 100분까지도 해버립니다. 신바람이 나면은 화장실도 안 가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중에서 잠자거나 떠든 사람은 10% 이내입니다. 왜 저밖에 없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찾으면 분명히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있죠. 이 숨어있는 일꾼들을 빨리 공모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걸 하루빨리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일자리,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뭐 안보도 아니고 사실은 정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잘해서 나처럼 이렇게 땅파고 흙파고가 아니라 좀 좋은 직장 가져서 성공시키겠다. 이 바람 이것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빨리빨리 무너져버린 공교육 이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 누가 할 겁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강사를 공모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급하고가 아니라 좀 좋은 직장 가져서 성공시키겠다. 이 바람 이것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빨리빨리 무너져버린 공교육 이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 누가 할 겁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강사를 공모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